예를 들어 97번째 희생자로 불리는 스티브 휘틀 씨. 사건 당일 이 시합의 입장권을 친구에게 팔았던 휘틀 씨는 그 친구가 힐즈보로에서 죽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나만 아니었다면 친구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의 힐즈보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4강전. 경기 시작 6분 만에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경찰과 얘기를 나눈 레이 루이스 주심, 리버풀의 주장 로이 웰런에게 다가가 경기장 철수를 지시하는데요. 이미 수많은 관중들이 피치 위로 내려온 뒤였습니다. 몇몇 팬들은 리버풀 수비수 니콜에게 다가가 상황을 전달하죠. 급기야 경찰들까지 동원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리버풀 응원석인 서쪽 스탠드 레핑 레인 쪽에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양팀 선수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버풀 벤치에 앉아있던 케니 달그리시 감독의 당황한 모습, 비극을 목도한 팬들의 표정에서 충격이 읽힙니다. 정원을 초과한 래핑 레인,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태였고 이미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던 2층 팬들이 사고 현장에서 몇몇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이네요. 무려 96명의 사망자를 낸 힐즈보러 참사. 지금 보고 계신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현지 경찰의 구조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영국의 많은 축구장엔 의자가 없는 입석 좌석들에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상보다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렸고 경찰은 입구에 몰린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단 평소라면 출구로 쓰던 문까지 열어 제끼면서 정원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경찰은 초동 대처에 실패했고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경찰들의 모습. 당시 리버풀 팬들은 서쪽과 북쪽 스탠드에 총 24,000명 정도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일하게 입석이던 서쪽 스탠드 1층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냈고 이 결정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힐즈보러에서 벌어진 이 참사의 희생자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날 목숨을 잃은 사람만 94명이었고 대부분 압사에 의한 비극이었습니다. 다쳐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사람도 1000명에 달했죠. 나흘 뒤 14살 소년 한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고 사건 당시 22살이던 토니 브랜드가 4년간의 내사 상태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최종 96명으로 기록됩니다. 사망자 96명 중 78명이 만 30살 이하의 젊은이들이었고 그중 10대 남녀에서는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망자 존 폴 킬훌리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어요. 훗날 리버풀의 주장이자 레전드로 남게 될 스티븐 제라드와는 친하게 지냈던 한 살 위 사촌 형이었습니다. 자서전에서 존 폴 형을 위해 뛰었다 밝히기도 했던 제라드는 더 선지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힐즈보러 참사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번째 희생자로 불리는 스티브 휘틀 씨. 사건 당일 이 시합의 입장권을 친구에게 팔았던 휘틀 씨는 그 친구가 힐즈보러에서 죽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나만 아니었다면 친구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그렇게 22년간 생존자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지난 2011년 철로에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의 전 재산 61,000파운드를 힐스보로 추모재단에 기부해달라고 말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힐즈보러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 당시 경기장엔 이미 너무 많은 관중이 입장한 상태였고 압사 사고가 벌어진 뒤 초동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질 않았습니다.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경찰들이 머뭇거리며 우왕좌왕하는 동안 죽어가는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존자들을 구해내려 스스로를 내던진 건 함께 현장에 있던 팬들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던 팬들의 모습들. 하지만 당시 현지 경찰의 발표와 정부의 조사 결과는 이런 팬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술 취한 일부 팬들과 훌리건들의 난동이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경기장을 찾은 리버풀 팬들을 폭도의 강도로 묘사한 더선 신문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국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지인 더선이 참사 직후 발행했던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긴 시간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은 오히려 경찰들이었고 현지에 있던 팬들은 사태 수습과 구조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현장 영상에서도 팬들이 강도짓을 한다거나 경찰들을 회방 놓는 장면은 단 하나도 발견되질 않았으니까요. 리버풀 시민들이 더 선을 여전히 불매하는 이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결국 더 선은 지난 2012년 사건 발생 무려 23년 만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에 이릅니다. 2009년에 시작되어 2년 9개월여에 걸쳐 이뤄진 두 번째 재조사 결과 더 선의 최초 보도가 완전히 날조였다는 게 밝혀진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이들의 노력, 지난 2016년 사건 발생 후 무려 27년 만에 경찰 과실이 주된 원인이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죠. 팬들의 난동에 의한 단순 사고라는 최초 입장이 전면 폐기된 것입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경기장 수용인원을 크게 초과한 입장객을 들여보냈고 이로 인해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을 열어 대피시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경기장 시설이 낙후됐던 것까지 모두 어우러진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영국 정부는 경기장에서 입석 스탠드를 금지했고 축구계는 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프리미어리그라는 최상위 리그의 창설을 이끌어냅니다.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진상을 규명하려는 기나긴 노력이 결국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 것이죠. 힐즈보로 참사 당시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 중계와 뉴스를 통해 이 비극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큰일이 아니길 빌었다고 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인데도 말이죠. 축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모두의 트라우마로 남은 참사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들려온 침몰 소식, 그리고 이어진 오보와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끔찍한 뉴스들. 오늘로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날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던 의인들은 생활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여전히 비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현장으로 달려가 스스로 몸을 던져 희생자들을 끌어올렸던 잠수사, 그들이 죄책감에 고통받고 또는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분들의 트라우마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친구에게 티켓을 팔았다는 이유로 가책을 느껴 죄책감에 시달리다 떠난 힐즈브로의 97번째 희생자 이야기. 우리에게도 2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4월 15일과 16일 볼리티비 리포트 상욱이었습니다.